과민성 대장 증후군일까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식사만 하면 자꾸 배가 부글거리고 갑자기 설사를 해서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용환 원장입니다. 누구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배탈, 설사, 복통 등을 며칠씩 경험하기도 합니다. 꼭 장의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질환과 함께 복통과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랫배가 아프고 설사나 변비 등의 증상이 금방 생긴다든지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체중 감소나 혈변, 밤에 심해지는 증상이나 먹는 것이 없는데도 설사가 지속된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 사춘기 이후 성인의 10에서 20%가 시달리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환자는 2014년 146만 명에서 2018년 163만 명으로 4년간 11.6%인 약 17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다양한 배변 장애를 동반하지만 기질적으로 이상이 없는 기능성 장 질환입니다. 잦은 복통 또는 방귀, 배에서 나는 소리인 복명, 복부 팽만감 및 불편감, 설사나 변비를 반복합니다. 장 내시경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변을 본 후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며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대장의 운동 이상, 감각 이상, 뇌장관, 상호작용, 감염 후에 지속되는 저등급 염증, 면역체계 이상, 장내 미생물 무리의 변화, 유전소인, 정신사회적 요인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건강에는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식합니다. 장 환경이 나빠지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복용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기타 염증성 장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염제나 해열제 등의 진통제 또한 위장관 점막을 손상시켜 궤양이나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면 평소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밀가루의 글루텐, 인공합성 당분, 고포도맥 식품을 조심해야 합니다. 글루텐은 장 점막을 헐겁게 만들고 인공합성 당분은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킵니다. 고포도맥 식품은 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발효되어 가스, 복부 팽만, 불편감을 유발합니다. 포드맵이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급격한 발효를 일으키는 당질로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의 합성어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 고포드맵 식품보다 저포드맵 식품을 섭취해야 장 건강과 불편감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고포드맵 식품이 나쁜 식품이란 뜻은 아닙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저포드맵 식품, 즉 장내에서 급격한 발효를 일으키지 않는 식품이 더 적합하다는 말씀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한의학적 침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방 침 치료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제와 비교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효과가 12주 정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잦은 복통, 설사나 무름변이 나타나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된다면 단순 장염이나 신경성으로 넘기지 말고 한의원에서 진료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한약 처방과 침, 뜸 치료는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평소 식습관에 주의하고 항생제와 진통제 복용에도 신중을 기한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한 불편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